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 터져버린 일상에 다시 찾아와 주신 구독자님들,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환영해요. 저는 그냥 평범한 30대 여성이에요. 이름은 그냥 지수라고 불러주세요.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고 카메라 앞에 앉았어요. 아니, 특별하다기보다는 제 가슴을 쿵쿵 때리고 눈물이 차오를 만큼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이야기를 꼭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. 여러분,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? 밤늦게 혼자 집에 갈 때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리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거요. 아니면 낯선 사람이 자꾸 쳐다보거나 이상한 메시지를 보내올 때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 그 기분 아시죠? 저는 그런 순간들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. 그리고 그때마다 생각했죠. 왜 내가 이런 공포를 느껴야 하지? 내가 뭘 잘못했나? 그냥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무서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거야? 이 영상은 그냥 제 일상을 보여주는 가벼운 브이로그가 아니에요. 이건 제 삶 속에서,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여자라는 이유로 겪는 끔찍한 일들을 털어놓는 시간이에요. 뉴스를 틀면 매일 나오는 끔찍한 사건들 기억하시죠? 전남친한테, 스토커한테, 심지어 처음 만난 사람한테까지 여자들이 이유 없이 당하는 그 무시무시한 일들이요. 저도 그런 공포를 뼈저리게 겪었어요. 몇 년 전 저는 서울 외곽의 조그만 원룸에서 혼자 살았어요. 그때는 그냥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돈 모으던 20대 후반이었죠. 근데 그 동네 좀 으슥했어요. 가로등은 깜빡이고 골목은 어두컴컴해서 밤에 집에 갈 때마다 손에 핸드폰 쥐고 일일이 누를 준비를 하곤 했어요. 그때부터 이미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던 것 같아요. 집 앞에 자꾸 낯선 담배꽁초가 쌓여 있더라고요. 처음엔 그냥 누가 버린 거겠지 했죠. 근데 그게 매일 정확히 제 문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. 심지어 어느 날은 문 손잡이에 이상한 끈적한 흔적이 묻어 있더라고요.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. 저는 그때부터 매일 밤 잠을 못 잤어요. 문이 덜컥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벌떡 일어나서 문고리를 확인했죠. 창문 커튼은 절대 열지 않았고 심지어 샤워할 때도 문 잠갔다고 10번 확인했어요. 왜냐? 누가 저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가 저를 완전히 집어삼켰으니까요. 여러분, 이게 제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아니에요. 이건 수많은 여자들이 매일 겪는 현실이에요. 뉴스에서 스쳐 지나가는 그 사건들, 그냥 숫자나 통계가 아니에요. 그건 누군가의 딸, 누군가의 친구, 누군가의 동생이 겪은 끔찍한 악몽이에요. 저는 그걸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.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. 오늘 저는 제 가슴 속에 쌓인 이 분노와 억울함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.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, 여자라는 이유로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요.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? 자,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. 준비되셨나요? 자, 여러분, 제가 원룸에서 겪었던 그 섬뜩한 일을 이야기했죠. 문 앞에 쌓인 담배꽁초, 끈적한 문 손잡이, 그리고 제 일기장을 뒤지고 간 쪽지. 그때 저는 정말로 공포에 사로잡혔어요. 하지만 그게 시작에 불과했어요. 오늘은 그 공포가 어떻게 점점 더 커져갔는지 제 삶을 완전히 뒤흔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. 준비되셨죠? 그 원룸에서 살던 때 저는 20대 후반이었어요. 회사 다니면서 월세 내고 꿈을 위해 돈 모으던 평범한 시절이었죠. 근데 그 동네 정말 으슥했어요. 골목은 어두컴컴하고 가로등은 반쯤 깜빡이는 곳이었어요. 퇴근하고 집에 갈 때마다 항상 핸드폰을 손에 쥐고 일일이를 누를 준비를 했어요. 그런데 그 담배꽁초 사건 이후 이상한 일들이 점점 더 자주 일어났어요. 어느 날 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. 분명 아침에 잠갔다고 생각했는데 문이 아주 조금, 정말 1cm쯤 열려 있는 거예요.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. 혹시 바람 때문에? 아니면 내가 실수한 건가? 하고 문을 닫으려는데 문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. 뭐랄까 썩은 음식 같은, 아니면 화학약품 같은 소름 끼치는 냄새였어요. 손이 떨려서 문을 잠갔다가 바로 방 안을 샅샅이 뒤졌어요. 근데 아무도 없었어요. 그래도 그 불안감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며칠 뒤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. 새벽 2시쯤 회사에서 야근하고 집에 왔는데 제 책상 위에 있던 물건들이 미묘하게 어긋나 있더라고요. 제가 늘 정리해놓는 펜이 뒤집혀 있고 노트북이 살짝 열려 있는 거예요. 심지어 제 일기장, 제가 잠그고 숨겨놓은 그 일기장이 펼쳐져 있었어요. 누가 제 집에 들어왔던 거예요. 그리고
그 옆에 또 쪽지가 있었어요. 이번엔 더 섬뜩했어요. 너 밤에 혼자 다니는 거 위험해. 그 글씨 삐뚤빼뚤한 펜으로 쓴 것 같았는데 종이 끝에 뭔가 끈적한 게 묻어 있더라고요. 마치 누가 손으로 더럽게 만진 것 같았어요.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. 누가 제 집에 들어와서 제 물건을 뒤지고 제 사생활을 훔쳐보고 이런 쪽지를 남긴 거예요. 저는 너무 무서워서 바로 문 잠갔다고 10번 확인하고 창문도 커튼으로 꽁꽁 덮었어요. 심지어 그날 밤은 불도 켜놓고 잤어요. 근데 잠이 올 리가 있나요? 문 밖에서 덜컥거리는 소리, 창문 밖에서 나는 바람 소리 모든 게 다 공포로 들렸어요. 결국 다음 날 저는 경찰에 신고했어요. 근데 경찰이 와서 뭐라고 했냐면요. 아, 요즘 장난질하는 애들이 많아요. 증거가 없으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. 장난질? 제 집에 누가 침입해서 제 일기장을 뒤지고 위협적인 쪽지를 남겼는데 그게 장난이라고요? 화가 나서 눈물이 터질 뻔했어요. 그럼 제가 뭘 해야 하나요? 하고 따졌더니 경찰이 그냥 문단속 잘하세요. 하고 가버리더라고요.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. 그 뒤로 저는 매일 밤 공포 속에서 살았어요. 집에 들어갈 때마다 문고리를 3번 확인하고 창문이 잠겼는지 10번 확인했어요. 심지어 샤워할 때도 욕실 문을 잠갔다고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. 근데도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. 어느 날은 새벽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깼는데 창문 밖에서 누가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. 커튼 사이로 살짝 보이는 그림자, 그게 사람인지 그냥 나무 그림자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. 하지만 그 공포 정말 뼈저리게 느껴졌어요. 그러다 결정타가 왔어요. 어느 날 집 앞에 또 쪽지가 붙어 있더라고요. 이번엔 더 무서웠어요. 너 어디 도망가도 소용없어. 그 쪽지 종이가 아니라 이상한 천 조각에 적혀 있었어요. 그리고 그 천 마치 누가 뜯어낸 옷 조각 같았어요. 그걸 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그 집에서 못 버티겠다고 생각했어요. 그날 밤 가방 하나 챙겨서 친구 집으로 도망쳤어요. 여러분, 이게 그냥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. 이건 수많은 여자들이 매일 겪는 공포예요. 뉴스에서 스쳐 지나가는 그 사건들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. 누군가의 삶이, 누군가의 안전이 이렇게 짓밟히는 거예요.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. 이 세상은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무섭고 불공평한 곳이라는 걸요. 자,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더 커졌는지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. 준비되셨나요? 그 끔찍한 원룸에서의 일을 겪고 나서 저는 더 이상 그 집에서 버틸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이사했죠. 서울 시내로 보안이 철저한 새 아파트로요. 그때만 해도 생각했어요. 이제 좀 안전해지겠지. 이제는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있겠지. 근데 여러분, 그게 착각이었어요. 이 세상에서 여자라는 이유로 안전한 곳은 없더라고요. 이사 간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였어요. 새 동네에 있는 작은 편의점에서 이상한 일을 겪었어요. 저는 퇴근길에 자주 그 편의점에 들렀어요. 라멘이나 간단한 간식을 사러 갔죠. 근데 어느 날 계산대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데 누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. 고개를 들어보니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남자가 저를 빤히 보고 있더라고요. 그 눈빛 정말 소름 끼쳤어요. 뭐랄까 마치 저를 꿰뚫어보는 것 같았어요. 그냥 기분 탓인가 싶어서 무시하고 계산을 마쳤죠. 근데 그 남자 그때부터 자꾸 나타났어요. 제가 편의점에 갈 때마다 꼭 거기 서 있더라고요. 심지어 어느 날은 저한테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. 저 혹시 아파트 사시죠? 저도 그 근처 살아요.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. 이 남자가 어떻게 제가 사는 곳을 아는 거지? 저는 절대 단 한 번도 제 주소를 말한 적 없었어요.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아니에요 하고 얼버무렸어요. 근데 그 남자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. 아, 맞잖아요. 저 지난주에 엘리베이터에서 봤어요. 여러분, 저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 남자를 단 한 번도 본 적 없어요. 그 순간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.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었어요. 이 남자 저를 따라다니고 있었던 거예요. 그 뒤로 그 남자는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. 편의점에서 저를 기다리듯 서성이는 건 기본이고 어느 날은 퇴근길에 어두운 골목에서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. 그 골목 가로등 하나 없이 컴컴했어요. 뒤에서 들리는 발소리, 점점 가까워지는 숨소리. 저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뛰기 시작했어요.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. 집에 도착해서 문을 잠그고 숨을 헐떡이며 창밖을 봤어요. 그 남자
제 아파트 아래에서 서 있더라고요.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. 칼인지 뭐인지 그 순간 제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. 결국 또 경찰에 신고했어요. 근데 또 뭐래요? 증거가 없으니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. 그냥 조심히 다니세요. 조심히 다니라고요? 제가 뭘 더 조심해야 하는데요? 집에 가만히 있어도 밖에 나가도 이렇게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게 말이 되나요?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어요. 그리고 나서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. 어느 날 밤 집에 들어왔는데 제 현관문에 또 쪽지가 붙어 있더라고요. 이번엔 더 섬뜩했어요. 너 혼자 사는 거 아는데 조심해. 그 쪽지 그냥 종이가 아니었어요. 거기에 이상한 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어요. 피 같기도 하고 잉크 같기도 한 그걸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. 누가 제 집을, 제 삶을 이렇게 노리고 있는 거예요? 그 뒤로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. 누가 문을 두드리는 꿈, 누가 창문 너머로 저를 쳐다보는 꿈, 심지어 어느 날은 새벽에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발견했어요. 분명 잠갔다고 생각했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. 그때의 공포, 여러분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. 저는 그 집에서도 결국 도망치듯 나왔어요. 이 모든 게 제가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겪은 일이에요. 여러분, 이게 정상인가요?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? 뉴스에서 매일 나오는 그 사건들,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. 그건 저처럼 수많은 여자들이 겪는 현실이에요. 저는 더 이상 이 공포를 혼자 짊어지고 싶지 않았어요.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. 자,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. 준비되셨죠? 여러분,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. 원룸에서 시작된 그 끔찍한 공포, 담배꽁초와 쪽지, 그리고 새 아파트로 이사 간 뒤에도 멈추지 않은 스토킹. 저는 그 모든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. 문이 덜컥거리는 소리, 창문 너머의 그림자, 그리고 그 붉은 얼룩이 묻은 쪽지. 그 공포는 제 삶을 완전히 뒤흔들었어요.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그 공포를 넘어 제가 깨달은 것, 그리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. 그 모든 일을 겪고 나서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. 그 원룸에서 도망치듯 나온 뒤 친구 집에서 며칠을 보내고 결국 또 다른 곳으로 이사했어요. 하지만 아무리 도망쳐도 그 공포는 사라지지 않더라고요. 왜냐? 이건 그냥 제 집, 제 동네의 문제가 아니었어요. 이건 이 세상이 여자들에게 강요하는 지옥이었어요. 뉴스를 틀면 매일같이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. 작년 크리스마스 한 여고생이 온라인에서 만난 남자한테 살해당한 사건 기억나시죠? 그 남자 혼자 좋아하다가 거절당하자 칼을 휘둘렀어요. 피가 튀고 비명이 울려도 그 남자는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또 부산에서 있었던 그 끔찍한 사건, 마약에 취한 남자가 여자의 두피를 벗기고 눈을 파낸 사건요. 그거 아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. 왜냐? 뉴스에서 며칠 다뤄지고 그냥 묻혔으니까요. 근데 만약 여자가 그런 짓을 했다면 온 세상이 난리 났을 거예요. 신상 공개되고 며칠이고 뉴스에서 떠들썩했겠죠. 이게 뭐예요? 왜 여자가 피해자면 그냥 잊히고 여자가 가해자면 온 세상이 들썩이는 거예요? 저는 이 불공평함에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어요. 심지어 인터넷 댓글을 보면 그러게 집 좀 알려주지 마라, 여자가 뭘 믿고 남자를 집에 들이냐, 이런 말들이 버젓이 올라와요.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? 집에 가만히 있어도 밖에 나가도 이렇게 무서운 일을 겪어야 하는데 왜 피해자인 저한테 책임을 묻는 거예요?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. 더 이상 이 억울함을 가슴에 묻고 살지 않겠다고요. 그래서 이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. 이건 그냥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. 이건 수많은 여자들이 매일 겪는 현실이에요. 서울 정수처리장에서 40대 여성의 몸통만 발견된 사건 기억나시나요? 나머지 신체는 끝내 찾지 못했어요. 또 용인에서 10대 남자가 여성을 커터칼로 잔인하게 해쳤던 사건. 그 남자 칼이 부러지니까 여분 칼까지 챙겨서 범행을 이어갔다고 하더라고요. 이런 사건들 뉴스에서 며칠 나오고 끝나요. 하지만 피해자들의 가족, 친구들은 평생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해요.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.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 제 목소리를 내기로 했어요. 저처럼 공포 속에서 사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도 아셔야 해요. 집 앞에 담배꽁초 놓고 가는 남자, 엘리베이터에서 힐끔거리는 남자, 골목에서 따라오는 남자, 이 모든 게 그냥 남자라서 용서받아야 하나요? 아니에요. 이건 범죄예요. 이건 여자들의 삶을 짓밟는 폭력이에요.
그래서 저는 싸우기로 했어요. 이 억울함, 이 분노를 그냥 삼키지 않을 거예요.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. 여자라는 이유로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도록 우리 모두 목소리를 내야 해요.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이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는 걸 알리고 싶어요.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. 댓글로, 메시지로, 어떤 방식이든 좋아요. 우리 함께 이 불공평한 세상에 맞서 싸워요. 여러분, 여기까지 제 막장 스토리였어요. 이 영상 보시고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. 우리 함께 이 억울함을 세상에 알립시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